자, 보험금 산정 방법 85페이지. 자, 시설에 대한 보험금 산정이에요. 시설에 대한 보험금 산정을 하는데, 시설은 아까 뭘로 나뉘었냐면, 농하고 부로 이렇게 나눠져. 그죠? 그죠? 농하고 부로 나눠져. 농부. 다시 농업용 시설은 뭘로 나눠져요? 구조체하고 피복지로 나눠져. 그래서, 보험금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 이렇게 세 개를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서 해야 돼? 합산해야 돼. 이렇게 합산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농업용 시설하고 부대 시설 다르니까 하겠지만, 구조체하고 피복지조차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조하고 내용연수. 구조하고 내용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구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철파이프 존이, 이제 그 건물로 따지면, 벽돌조, 블록, 슬라프, 블록조. 그죠? 이게 블록조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블록조. 블록조, 슬라브 지붕, 스레트 지붕,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구조라는 게 벽돌로 지었느냐, 그러면 블록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지었느냐, 이런 게 그런 걸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내용연수는 몇 년 사용할 수 있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구조나 내용연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따로따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설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에, 그랬죠? 구조체, 파이프조냐, 경량철골조냐. 보통 파이프는 연동하우스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재료들이 보통 철파이프조로 돼 있어요. 손해액에, 구조체 손해액에, 또 피복체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한다겠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은 또 별도로 산정한다겠죠? 이게 결국 세 개를 각각 따로따로 산정해서 합산한다 이야기예요. 자, 그때 이제 산출 기준이 이제 뭐가 되냐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복구를 한 경우는 새것 가격을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저가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는 후에 180일이 경과하여도 거의 6개월이 지난 거죠. 그죠? 한 반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이게. 180일이 경과하여도 수리 또는 복구에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수리 복구를 의사가 없는 걸 보는 거죠. 서면 통지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수리 복구를 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신품 못 주겠다 이야기예요. 감가를 해갖고 보상금 지급하겠다 그 이야기라고 지금. 그래서 시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감가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감가율 있죠. 자, 감가율이라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보면 보통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 쪽 영역에서는 정액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기금법도 있고, 이제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놔두고,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가장, 보통의 유형의 이제 감가상각법인데, 정액법은 보통 어디 사용하냐면, 건물 같은 데 사용을 해, 건물. 그 다음에 정률법은 기계기구. 정액은 매년 똑같은 액으로 준동상각한다는 의미에서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정률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비율로 삼각하겠다냐. 그래서 정렬법 보통 보면 초기 감가가 더 많아. 초기 감가가 많아. 그리고 정액법은 초기나 나중에 후반에 가서나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게 똑같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률법은 기계기구 같은 경우는, 기계기구는 사는 순간에 중고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는 순간에 중고가 돼, 기계기구는. 그리고, 초기 감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회계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초기 감가를 많이 시키고 하는 건 이제 정률법인데, 우리가 여기서 취하는 것은 이것이 정액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액법. 매년 균등 삼각이라고 해서 매년 균도 똑같이 삼각한다. 그래서 일종 건물이 일반적인 유형인데 시설도 여기 안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해해 주시면 돼. 여기는 자 전제가 뭐가 되냐면 전제가 잔가율이라는 게 있어. 잔가율. 일종의 고물 가치를 이야기하는 고물 가치. 고물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내용연수가 다 만료되어도 남아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잔가액이 되는 것인데, 잔존가치 잔가액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조를 가액에서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뭐냐면 잔가율이에요. 잔가율이라는 것은.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몇 프로 잡아요? 20%를 잡아. 20%를 잡아. 우리 감정평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한 20%를 잡아. 이게 만약에 50년을 동안에 내용뉴스가 되게 되면, 자, 20% 나머지 이니까 50년 동안에 뭐를 갖다가 감가를 시키냐면 몇 프로를 감가시키겠어요? 100% 중에서 마지막에 남은 20%를 남긴 20%를 놔두고 몇 프로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감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80%를 50년으로 나누면 1년 감가, 1년 몇 프로 나오죠?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16%인가 나오죠? 16%는 나오나요? 자, 어쨌든, 감가가 80%를 갖다가 그 내용 중 나눈 것이 바로 감가율이에요. 이해돼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거기 나와 있죠. 그죠? 농업용 시설 감가율. 우측에 경영 감가율이란 말을 하면, 경영 감가율이라는 거는, 자, 봐봐요. 경영. 경영에서, 경과연수 그런 말이에요. 경과한 연수 그런 말이에요. 경영 감가율이라는 것은. 경영 감가율. 근데 경영 감가율을 옆에 애우고 싶어요? 안 애우고 싶어요? 응? 이야기해봐요. 애우고 싶어? 안 애우고 싶어? 안 애우고 싶으면 애우지 마세요. 그런데 N 쪽에 있는 내용을 애우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애우는 방법. 단동하우스, 자, 장기성, PO, 자, 봐봐요. 구조체, 이렇게 돼. 구조체. 피복제. 이게 예전에 작년 시험인가, 이제 재작년이네. 재작년 시험에 목재가 내용 뉴스 부분이 이 책에 안 나와 있거든. 1과목에 나와 있어. 6년은 돼 있는 부분 1과목에 나오는데 그 6년이라는 걸 갖다가 제시를 안 해주고 시험 문제 내버린 거예요. 내용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2과목 시험에서 나왔는데 2과목에 목적에 대한 내용처럼 안 나와 있어. 근데 어디 나와 있어? 1과목에 나와 있어. 자,
우리들 옛날에 숫자 구구단 외울 때, 제일 외우기 쉬운 구구단이 몇 단이었어요? 예? 5단이 5단. 5, 10, 15, 20, 그러잖아요? 그래서 5 배수로 갈 거예요. 자, 보면은, 구조체는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응? 근데 피복제는 10년이 또 안 돼. 근데 보면은, 피복제는 보통 보면은, 거기가 지금 1년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피복제. 그 얘는 뭐예요? 매년 갈아라, 그런 말이에요. 비닐 한번 쓰면은, 올해 썼으면 내년에 또 새로 갈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측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영 감가율이 40% 고정감가 그랬어요. 40% 고정감가. 자, 봐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봐.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봐. 원래 통상적으로 몇 프로를 1년, 그러면 내용 연수가 1년이라고 했잖아요. 1년이라고 했으면 1년 동안에 우리는 그 경년 감가 할 때 하게 되는 만년이란 말이 있어. 만년 감가. 만 몇 살 할 때 만이에요. 2년 5개월 그러면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2년으로 보는 거예요. 만년 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1년이라고 하게 되면 1년이라는 것에는 만년으로 따지면은 이야기 안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년 안에 되는데 중간에 사고 날 수가 있잖아요. 언제 날지는 몰라. 그게 바로 평균 개념을 갖고 있어. 평균. 자,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사고가 여기서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 평균적으로 언제 사고 날까? 가운데 나는 거야, 가운데. 평균적으로 가운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몇 프로를 감가상각했나 겠어요, 아까. 80%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평균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그걸 절반으로 보는 거예요. 40% 감가. 됐어요? 이게 1년 안에, 분명히 피복제가 1년, 사용 1년인데 1년 안에 1년 다 채워갖고 사고 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중간 정도 넣은 걸 본 거거든. 그러니까 고정감가에서 그냥 40%로 인정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1년, 그래서 40% 고정감가. 절반이야, 평균 개념에서. 자, 나머지 봐봐. 여기에 보면은, 피복제 중에서, 뭐, P 필름이 있고, EVA 필름, 기능성 필름, 뭐가 막 있잖아요. 있는가 보다 해, 그냥. 그럴 때는 피복제 중에서 여러 개가 있으면은, 구분되는 것, 작은 것을 외우는 게 좋아. 위에 이제 다른 거 여러 개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있다더라만 생각을 하고. 장기성 하니까 기간이 어떻단 이야기야. 1년이 아니란 이야기를 품고 있죠. 그 장기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면서 묘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지시를 하는 게 뭐냐면, P하고 이걸 뭐라고 읽어? O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5년이야. 응? 그래서 5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배수로 올라가. 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있으니까 5배수로 올라가니까 단동하우스는 10년이고 5배수로 연동하우스는 15년이고 그렇다는 얘기야. 자, 이제 거기까지 이제 금방 외워졌죠, 다. 다 금방 외워졌잖아. 그러면 봐봐. 경영학과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 뭐야? 10년학과를 아까 뭘 나눠라? 80을 뭘로 나눠라? 뭘 또 2로 나눠. 내용수 나눠 있잖아. 자, 단동하우스는 몇 년이라고 할까? 10년 갖고 80분 나누니까 몇 프로 나와? 그것이 답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80%를 뭘로 나눠요? 연동하우스는 15년 나눠. 그걸 계산 때려봐. 나올게 아마. 5.3333 나오겠지. 5.333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서 5.3%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 다음 장기성 필름 P5 5년짜리는 80을 뭘로 나눠? 5로 나눠. 그럼 몇 프로 나와? 16% 나와. 이게 우측 거 외우지 말라니까. 복잡한 수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보면 피복지에는 좀 40% 고정간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라는 게 뭔데? 이동식 하우스는 뭐예요? 1과목에서. 1년 이상이 안 된 건 11개월까지 해당되는 거죠. 만 1년이 안 된, 설치한 게 만 1년이 안 된 것들. 4개월 이상이면서 아마 11개월까지인가 1과목에 아마 그 용어가 그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4개월부터 11개월까지인가? 이동식 하우스 개념이. 사 4개월 전 안 나왔어?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동식 하우스가 11개월 1년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이동식 하우스 재질 자체가 1년 미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분이 1년이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보기 때문에 내용수 자체는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2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9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해돼요? 재료 자체는 뭐 내용수가 9년도 있고 8년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동 여부가 1년 안에 이동해버린다든가 설치하고 또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1년 안이라는 이야기는 설치하고 또 이동과 그런 개념이고, 그 재질 자체에 해당 내용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1년 이하일 경우에 강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만 1년이 안 되니까 만년 강가라는 차원을 봤을 때 강가 상황이 강가율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 봐봐, 그러면. 그럴 때는 30%, 50% 그랬죠. 그죠? 맞아요? 자, 30%, 50%, 70% 많이 봤네? 어디서 봤어? 코치에서 봤지? 코치에서 봤잖아요. 0% 있고, 0% 있는 것은 이제 1년 이하일 경우 그러고, 자, 사업 배수로 가자고, 사업 배수로.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는 사업 배수는 뭐야?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는 1년 이하일 경우라고 했었지, 아까. 그죠? 1년 이하니까 만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강가를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1 다음에는 뭐예요? 응? 그 다음에 4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4하고 8만 픽스를 시켜놓고. 됐어요? 4하고 8만 픽스를 1 해놓으면은 2부터 4까지 사이고, 그 다음에 5부터 8까지, 그 다음에 9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유리온실 부대 시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유리온실 40년짜리가 블록조, 경량 철골조, 단열, 판넬로 되어 있고요. 철골조, 석조, 연화 석조는 60년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 감정평가 쪽에서는 철골조 같은 경우에 보통 50년 잡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게 좀 손해평가협회에서 제공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에 나와 있는 추정 내용 요소 강가 경량 강가를 설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유리온실이. 거기 있는 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옮겨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100년을 가지고 밑에다가 40년 나눠주고 위에다 60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개념을 하셔. 40년, 60년. 근데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철골조하고 석조같이 좀 튼튼한 것들은 60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40년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몇 년 그거 잘 안 해오죠. 그래서 미 8군 부대 해놨어 내가. 40년, 60년, 100년에서 60년, 40년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고 부대 시설은 예전에 그저 윤복희가 미 8군 부대에서 저기 공연을 그랬었잖아. 윤환기 동생이. 그래서 미 8군 부대에서 8군에서 부대 시설에서 8년 그렇게 오시란 이야기예요. 자, 80%를 8년은 나누니까 몇 프로? 10%. 그 다음에 80%를 60 나누면 1.33 나오고 80을 40을 나누니까 2%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측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서 쓰면 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을 한도로 하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것들이요. 자, 보험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또는 가축에서는 또 잔존물 제거를 안 하고 처리 비용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안 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기타 협력 비용. 자꾸 신경 쓰는 것들이 이것이거든. 자꾸 신경 쓰는 것이 가축보험에서도 그렇고 농작물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는데 비용이 이렇게 몇 가지로 되는데 여기서 보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되는 이 비용이 딱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딱 세 가지로 나와. 이것을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가축재해보험 뒤쪽에 가축재해보험 21페이지 한번 보셔봐. 펴셨어요? 펴셨어? 뒤쪽에 가축재해보험 21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3회 서술에 처방대복이라고 써져 있죠. 처방대복이. 거기가 이제 잔존물 처리비용 그렇게 돼 있죠. 이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뭐라고 돼 있지? 여기서 잔존물 제거비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농작물에서 처리비용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쪽에서 잔존물 처리비용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뭐예요? 손해방지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이 세 개를 묶어야 돼. 2, 3, 4를. 그리고 마지막 기타 협력비용이에요. 그래갖고 보험금 뺀 나머지에 대해서 비용 군이 1군, 2군, 3군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갖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손해사정 쪽에서, 손해평가 쪽에서는 요걸 이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려요. 자기 부담 비율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돼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 지금. 잔존물 처리비용을 봐봐요. 잔존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이었고요.
대입금 보전비용, 잔존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나중에 구분해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 다시. 자, 그래서 보험금과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보험금과 이 보험금과 그 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그런 말이죠. 그죠? 합계액은 무엇을 한도로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란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 어찌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은 가축 경우에서 봤을 때도 가축이 폐사를 하죠. 그죠? 폐사를 하거나 도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 특히 잔존물 제거 비용 하는 부분은 폐사할 경우. 자, 소가 죽었어. 자, 보험금을 주는데 소 폐사에 따른 처리 비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은 여기까지 당연히 잔존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범주까지 보험금을 한도로 해버린 거죠. 이해돼요?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여기가 원래 보험금이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넣어가지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금 보상을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잔존물 제거 비용도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손해액이 1천만 원이에요. 손해액 1천만 원. 근데 잔존물 제거 비용이 80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게. 8천만 원? 또 120만 원 될 수도 있어. 자, 손해액의 10%면 얼마예요? 네? 100만 원이죠. 이때 80만 원이 나오면 80만 원 인정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손해 10%를 갖다가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근데 120만 원 키우면 어쩐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 이야기라고. 손해액의 10% 부분이 나중에 관련된 데가 있어. 어디서 관련돼? 손해 10%를 하는 거. 잔존물, 자기부담금 있죠.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얘기는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됐다는 얘기는 일단 나온 것은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한도다 그 얘기를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나오네 얘기 나오네. 손해방지비용, 대입금 보전비용, 잔존물 제거 보전비용은 그랬죠 아까. 그죠? 이 그룹이죠 이제. 아까는 1그룹이었고 이거 두 번째 그룹. 여기는 보험 가입금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그돼 있죠.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보험 가입 한도로 돼 있는 이거는 한도를 벗어나도 지급한다 그 이야기라고 지금. 그죠? 자 기타 협력비용은 또 달라요. 이 두 개하고 또.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 이 두 개는 무엇의 대상이 되냐? 비례보상의 대상이 돼요. 비례보상이 되면서. 비례보상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건 비례보상 대상도 안 돼요. 자, 비례보상이 뭔가를 알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1억짜리 건물을 가입을 8천만 원을 했어. 그러면 몇 프로 가입한 거예요? 80% 가입했어. 맞아요? 자, 그러면 보험 가입
1억짜리 건물을 80%만 가입을 했으면 1억짜리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어 다. 그럼 보험금 얼마 줘야 돼? 8천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80% 주는 것이 그 비율대로 준다고 해서 비리 보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것들까지는 80%를 줘야 돼. 이 비용이 다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80%를 줘야 돼. 근데 기타 협력 비용은 100%다 줘야 돼.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 우선은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쪽에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계산 문제가 자꾸 보이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있어. 약관상에 나와 있는 가축 재보험의 8조 9조가 문제가 좀 있어. 애매하게 돼 있어. 애매하게. 그러나 여기도 보면 자기 부담 비율을 여기만 적용할 것이냐, 여기까지 적용할 것이냐,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해석상으로는 여기까지 다 적용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적용해야 맞아. 자기 부담 비율을.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보험 가입금을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비리 보상을 해서 준다 그 이야기 얘기네.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 근데 여기는 기타 협력비용은 안 나왔죠. 여기서는 기타 협력비는 안 나왔죠. 아니 그 보험 가입자가 손해보험을 위해서 협조해주고 막 협력해주고 했던 비용을 협조 안 해주면 어떨 건데? 협조고 다 해줬는데 80%는 주겠다고? 그 이야기잖아요. 기타 협력 비용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이 계산, 보험 가입금, 보험 계산인데, 저 앞에 1과목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절 기준 금액의 90 내지 130% 하는 것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부분은 1과목에 나와 있어. 시설에 대한 거예요. 시설에 대한 거. 그 취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 제절 기준 금액의 90 내지 130%를 가입을 한다 할 경우에, 사실은 그 제절 가액으로 보상하는 취지가 있어. 제절 가액으로 보상하는 취지가 뭐냐면, 처음에 당초에 여린 농작물이 아니라 공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10년이 지났다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시가로 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공장을 만약에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다시 이용을 하려면 공장 시설을 갖다가 제절 가액으로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험금 받아갖고는 공장 이용이 안 돼버려. 이제 그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절 가액의 80% 정도만 보험 가입금액 이상만 된다면은 제절 가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사전 이론에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추후에 무슨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 공장을 갖다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제절 가액 수준으로 다시 보상을 해줘야지만이 다시 공장을 짓고 또 공장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사고 나가지고 감가 돼가지고 해준 걸로 하다 보니까 공장을 신축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공장이 또 안 돼.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에서 그것까지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금은 사고마다 보험 가액을 제절 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비율만큼 보험 가입 금액과 보상 비율을 고방 금액 내에서 산출한다 해갖고, 밑에가 보험금이 산식이 미니멈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상 비율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자 보험금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1이 곱하니까 뭐가 된다겠어요? 2개 곱하니까 응? 자, 빼기 다시 이렇게 곱한 거는 자기 부담금 벌써 기억나요? 기억 안 나? 그래서 손자보험 그랬죠? 가피자 또는 손자보험금 가피자 또는 손자보험금 얘기했죠?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옥수수 속 키워가지고 가축재해보험에서 손자보험금 쓴단 말이에요. 가축재해보험 없이 이렇게 계산해. 보험금을 계산할 때 손자보험금으로 이제 속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이고 또 사료를 못 먹여? 뭘로? 옥수수를 먹여. 그러니까 옥수수도 손자보험금이야. 그죠? 그 비리보상 아까 비리보상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비리보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금은 시설에 대한 보험금은 손자보험금이에요. 다 시설은 손자보험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것이 보험금이에요. 보험금은 뭐다 한도로?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그게 둘 중에 적은 거 그때 미니멈 했던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미니멈 앞에 미니멈 했던 거는 말로 구태 풀어놓자면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손자보험금 주겠다 그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는데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 보상 비율.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보상 비율이 나왔어. 그래서 이걸 선보일 때 물어봤어. 이 보상 비율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보상 비율은 비례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야. 비례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거든.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저 의미가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자 보험 이렇게 손자를 해갖고 보험금이 3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보상 비율이 아까 몇에서부터 몇까지? 50에서부터 100까지? 맞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 아니, 그건 제달 기준, 그건 보험 가입금의 이야기고, 보상 비율이 50에서 100%에서 10% 단위씩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보상 비율이 뭐냐면,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나 50%만 받겠다, 60%만 받겠다, 70%만 받겠다, 80%만 받겠다, 90% 받겠다, 100% 받겠다. 그럼 보상 비율을 100% 아니고 50% 받겠다고 계약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3천만 원인데 나는 50% 1,500만 원 받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왜 그럴 것 같아? 보험료 작게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은 화재보험이 요새 보면 소멸성으로 가거든? 그죠? 화재보험 소멸성으로 가. 소멸성으로 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집 불 나면 뭐 홀라당과 100%불 나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불이 날까 하고 하다 보면 잘 안 들리잖아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전체로는 들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들었을 비용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들어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것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런데 안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그죠? 보험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 비율이라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험료 관련돼 있어. 그리고 계약 당시에 50%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 이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여기 나왔었네.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는 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액의 10% 한도로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자기 부담금 뭐예요? 손해액의 10%가 바로 기여. 이해돼요? 달라요, 내용이.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 자체가 기라고. 그런데, 자, 구조체이거나 또는 구조체 플러스 피복제이거나 할 때하고 피복제 단독일 때하고 이럴 때 자기 부담금. 자, 자기 부담금은 무엇의 10%? 손해액 10%예요. 시세는 맞아요? 자, 그것이 여기는 30만 원. 몇만 원까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자, 30만 원부터 어디까지? 요것에 10% 요것에 10% 해당되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 자, 피고치 단어가지만 구조치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피복제 단독 사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렇죠? 피복제 단독 사고 때는 여기서 최소액이 여기서는 최대액이 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30만 원을 100만 원 갖다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100만 원이 앞으로 가면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그것에 이제 10%에 해당되는 10만 원을 줄어들고 그런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볼 게 뭐냐면 인사무 경우에는 해가림 시세라고 그래. 용어가 해가림. 우리 다니다 보면 보온 덮개 형식으로 해가지고 망이 쳐졌잖아요. 그걸 갖다가 해가림 시세라고 하거든. 해가림 시설. 근데 해가림 시설은 거기에가 보온 구조체 피복제 개념이 없어. 보면은 허름하긴 하지만 먹재로 해가지고 보통 좀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먹재로 해가지고 계약적으로 하거든 시설을. 그래서 구조체 피복제 구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어디서부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복제 구조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10만 원 최소값, 100만 원 최대값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야. 자, 이제 21페이지 한번 봐봐. 21페이지. 아니, 뒤 말고 앞에 21페이지.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사 메가렘 시설 보험금 산정해가 나 한번 보세요. 나. 자기 부담금은 최소와 최대를 한도로 손해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그거 돼 있죠? 거기 어떻게 돼 있어? 10만 원과 100만 원 돼 있죠?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나서. 여기서 비교를 해서 구분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됐죠? 자, 다시 그러면 최소는 30만 원, 최대는 100만 원. 피복지 단독 사고는 10만 원과 3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무엇이? 손해액 10%가 그런 말이요. 그 다음 3번 봐봐요. 3번. 농부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고 두 목적물 손해액 비율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이 말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조체하고 피복제 그 다음에 부대시설 돼 있는데 자기 부담금을 농업용 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해야 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부대 시설 중에, 예? 렌트로 쓸 수, 리스로 렌트로 갖다 쓰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 그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그 농업용 시설과 부대 시설의 그 자기 부담을 구분의 실익이 없거든. 근데 구분의 실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 비닐하우스 안에 부대 시설을 갖다 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 것이 있을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양계를 할 때 보면 하림 시설에서 닭을 돼주고 보통 위탁 수수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 또 그러고 보면은 벌크라는 거 알아요? 사료통. 그 벌크통은 보통 그 하림에서 그 지원해주고 막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하러 갈 때 보면 그걸 하림에서 대신 대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림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실 때 이거는 뭐 당신이 그 닭을 키우고 있는 동안 당신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저 소유권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가 따르실 때는 그거는 우리한테 지속된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설명만 넘어가고요. 어쨌든 내가 할 때 왜 농부 했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자기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농부를 가지고 따지더란 이야기야. 농부를 가지고. 그 비율, 농부 비율 가지고 농부 손해액 기준 가지고 자기 부담비를 배분하더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농업시설과 부대시설을 한참 해가지고 그 이해하고 애워놨는데 나중에 막상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게 뭘 기준으로 했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자기 부담금 배분할 때 농부 두 개를 가지고 농부 갖고 따지더라. 그래서 약간 내 농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해돼요? 농부의 손해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그걸 배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단지 단위, 일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돼 있죠. 자,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일사고 단위로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시. 일사고 단위로 한다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런데 저기 고추에서 자기 부담금을 할 때 잔존보험 가입금을 가지고 따졌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고 때마다 자기 부담을 부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 그 취지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사고 때마다 자기 부담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왜 가능해?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만약에 그 사고가 터졌어. 사고 터졌는데 보상을 어떻게 줬어 아까? 수리복구를 전전할 때는 뭘로 보상을 줬어? 제조할까요? 그랬잖아. 수리복구를 제조할까를 하니까 원상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의 수준으로 다시 원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부담을 시켜도. 그 다음에 단지단위란 말 있죠. 단지단위. 자, 단지단위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심코 그냥 넘어가. 단지단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지단위 1차고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근데 계약자 별로 할 경우하고 단지로 계약자 아니라 목적물별로 옛날에 우리 때는 목적물별로 이렇게 됐었어. 단지 단위가 계약자가 어떤 특정 단지 전체를 갖다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닌가, 그죠? 이 목적물별로 해버리니까 목적물별로 자기 부담금을 다 부과를 시키면 그런 셈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좀 그것이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좀 들었었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단지 단위로 바뀌더라고, 단지 단위로.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은 자기 부담금은 요거 깜빡이 계산 문제 나오면 깜빡하고 넘어가 버려요. 자기 부담금 해가지고 30% 아니 3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그렇게 그걸 적용해 버리거든. 근데 사고가 저 종합위험 경우에는 자주 하죠. 자주 와. 그럼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닌가? 그럴 때 손자보험,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그래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계산하고 차가 많은 순간 틀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 홀라당 다 타버렸으니까 자기 부담금 부담시키려고 했더니 좀 야박하다 그렇게 생각해. 홀라당 다 타버렸어. 그래서 자기 부담 손자보험금에서 봐봐. 아까 손자보험금 있었죠? 보험에서 화재를 일어날 때는 여기 이걸 0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0.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아니라 0 한다는 이야기야. 뭐 할 때는 화재를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는. 이해돼요? 요거를 갖다가 화재라는 보험금을 이렇게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해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근데 계산 문제에 화재 딱 넣어가지고 문제 나오면은 이게 또 30만 원, 100만 원 하게 돼 있어. 뭔지 알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설작물